자, 여러분, 일단 취득세율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양도소득세 세율 부분에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요. 양도세 세율 부분을 조금 제가 좀 더 보충 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양도소득세 세율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요약집 134페이지를 한번 펴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 세율에 대해서 문제 풀 때 그 기술적인 것으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134페이지 요약집 134페이지를 봅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그 암기 플러스 양도세 세율이 나와 있죠. 표가 보시면 양도세 세율이요. 먼저 부동산 등 그래가지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세율이 어떻게 정되냐면 그 초과 누진세율 소득세 기본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합소득세 세율인 6에서 42%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미등기 양도에 따르면 70%또 B36 토지는 이 기본세에다가 10% 할증하고 그 다음에 보유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 주택이나 조합원 주권은 40%고 그 다음에 보유기한이 1년 미만인 자 주택이나 조합원 주권은 주택이나 조합원 주권 제외하고 1년 미만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50% 세율이 적용되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데 뭐 조정상 내 분양권은 보유기한 관계없이 50%고 막 이렇게 세율이 쭉 예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잠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양도세 세율은 잠깐 우리 양도세 세율을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일단 우리가 제가 암기할 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754에 642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미등기 양도하면 70%고 미등기 양도하면 70%고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요거 주택 및 조합주권 제외하고 1년 미만이면 50%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그러면 자 요게 이제 40%가 세율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요게 2년 이상 보유하면 이게 42%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냐면 일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6에서 42%요 초과 누진세율이 원래 적용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일한 토지가 또는 건물이 자, 부동산에 관한 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요 6에 42%가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제 1년 미만 보였을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이면 40%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 원래는 이게 이거예요. 원래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요. 그러면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 중에서 우리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둘 중 어떤 거요? 둘 중 각각 세액을 계산해서 둘중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을 우리가 적용합니다. 큰 세액을 적용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만약에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5억 원 초과했을 때는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요 42%가 요 40%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을 때 만약에 토지 건물을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42%를 이제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적용해요. 자,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 초과하면 그래서 둘 중 큰 세액을 적용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작년에도 논란이 돼서 그렇지만 시험 문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비교과세 누진세율과 기본세율을 그 비교과세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요 과세표준 금액이 문제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를 밝혀놔야지만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과세표준 금액이 3억 원인지 또 뭐 8천만 원인지 얼마인지에 따라서 요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 큰 세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교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754에 642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알아두시고 기타 자산은 그냥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 그리고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요거는 둘 중에 각각 원래 기본적으로 세율은 6에 42%가 적용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미등기 70,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인데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둘 중 어떤 거예요? 원래는 큰 세액을 적용하게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대개는 과세표 금액이 5억 원 초과할 때, 5억 원 초과할 때가 42%이기 때문에 여기 초과할 때가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42% 적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는 40%가 더 높지만 그렇지만 그 경우만 예외적으로 42%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둘 중 각각 세액 계산해서 둘 중 큰 세액을 적용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되면 막 과세 표준이 얼마일 때 해야 되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양도세 세율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비교 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조건이 단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둬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전 지장이 없습니다.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도 미등기양도 하면 70%고 그 다음에 또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요거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40%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2년 이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6에 42%라고 얘기한 것은 요 경우만 또 해당이 돼요. 원래는 이제 주택 및 조합원주권도 원래는 요거하고 6에서 42% 요거하고 원래 요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래서 이걸 비교해 가지고 둘 중 각각 세액 계산해서 둘 중 원래 큰 세액을 적용해요. 원래는 둘 중은. 그런데 대개는 어떤 게 더 크냐면 이게 더 커요. 원래는 어떤 것만 그러냐면 과세표 금액이 5억 원 초과할 때만 요게 더 큰 경우가 있어요. 네?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두시면 문제 둘 중 큰 금액인데 어떤 간에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 이상이면 그냥 6에 42%다 이렇게 알아둬도 지장은 없다. 다만 과세표 금액이 5억 원 초과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요게 더 큰 때도 있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거는 예외가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하여튼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주택조합입주권 기본 세율이 6에 42% 적용되는 건데 다만 예외적인 이런 세율들 적용과 비교해 가지고 각각 세율 중에 산출세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754, 64,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출제자가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둘 중 이 비교세액, 누진세율과 비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원래대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시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주택 입주권 양도했을 때 기본적인 세율은 원래 6에 42%가 적용된다. 그런데 예외적인 이것과 원래 비교해 가지고 둘 중 큰 세액을 적용하는 건데 자 이게 원칙이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134페이지에 원래 이렇게 원칙 기본 세율은 6에 42% 부동산 관한 권리는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런데 알아두시고 135페이지 기타 자산은 그냥 좌우지간 초과순세율이에요. 보기관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기타 자산 골프형권은 좌우지간 초과순세율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다시 앞으로 가셔서 133페이지에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6에 42%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렇게 비교 과세를 해야 되는 거라 비교 과세는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132페이지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에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세액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원래.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우리 취득세로 가겠습니다. 취득세로 갑니다. 자 취득세로 가시면 26페이지 여러분요. 26페이지 취득세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보세요. 시험 문제가 취득세는 자 이쪽에 한번 가서 볼까요? 취득세는 어떤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출제되고 공부하느냐. 그럼 취득세는 세 문제 정도가 내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대개 네 문제가 나올 때는 세 문제 내로 나오는데 네 문제가 나올 때는 대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이렇게 한 문제
오지선 다 구성하는 그런 경우에 취득세 문제가 4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5문제죠. 3.5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 그런데 대개 한 3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취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들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지, 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독립한 문제보다는 대개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이런 것들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또 보시면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 취득세 납세무자. 요거는 올해 시험에서는 납세무자 보시면요, 납세무자는 시험 문제, 요게 올해는 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 납세무와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를 볼 것이냐. 요게 이제 28회 때 나오고 29회 때 안 나오고 30회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또 취득 시기가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될 것이냐. 이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과 세율,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한데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한데, 이 과세 표준은 시험 문제 이제 틈틈이 나오고요. 28회 때만 하더라도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틈틈이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 세율은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29회 시험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율은 30회 작년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은 역시 또 올해도 또 역시 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납세 절차. 자, 지방세는 뭐 납세지는 물론 이제 지방세는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고요. 자, 그래서 납세 절차를 보시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한 얘기도 항상 이건 뭐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 1순위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작년에는 지방세에서 비과세가 틈틈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독립한 문제도 그렇고 종합 문제 잘 나오는데, 작년에는 30회 시험은 재산세에서 비과세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취득세 비과세가 또 역시 또 중요해졌습니다.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를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취득세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요약집 26페이지입니다. 요약집 26페이지 제1절 취득세 개요 및 구분이죠. 먼저 01번 취득세 개요 및 정리해서 취득세 개요는 편하게 봅니다. 과세 주체 취득세는 뭐 특광도고요. 다만 시군구가 위임징수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그냥 취득세 과세 주체 누가 물어보면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건 참고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또 유통과정에서 부과합니다.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유통과정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물세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합니다. 여러 개 부동산을 만약에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에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각각 계산합니다. 또 중요한 거 사실주의 과세하죠.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나머지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록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현황 부과합니다.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징수 방법 신고 납부 원칙인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취득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취득세의 취득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그래서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여기를 보세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실질과세원 직상.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권리가 사실상 취득해야 하고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되니까. 또 믿고 맡겠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취득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 명의신탁은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해보면 양도소득세는 신탁 나왔다. 양도세는 신탁 나오면 환원 신탁 나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자, 믿고 맡긴 것뿐이고 신탁계약 종료로 믿고 맡겨서 돌받은 것뿐이고 자, 그럴 때 그냥 자, 돌려준 저 그냥 믿고 맡기면서 그러니까 믿고 맡으면서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믿고 맡은 것도 아니고 신탁계약 종료로 돌려줄 때 직접적인 대가 받고 돌려주는 게 아니니까 신탁 환원 나오면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취득세는 그래서 양도세는 명의신탁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명의신탁을 어떻게 하냐? 과세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을 포함한 신탁, 명의신탁을 한번 볼까요? 명의신탁의 경우에 취득세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 과세입니다.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개인의 취득 과세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이전할 때 종중의 취득 과세입니다. 명의신탁은 과세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하여튼 그 플러스 표시 밑줄이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 비과세인데 다만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자,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를 다 밑줄입니다.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해권리들이요.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것들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양도세에서 배웠잖아요. 양도세에서는 이런 애들이 대상이 됩니다. 안 된다고요? 된다니까. 양도세에서 우리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보세요. 양도세에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전세권, 지상권 얘네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분양권 같은 애들,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취득세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얘네들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해권리로서 얘네들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애들이 취득세는 대상이 아닌데 양도세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취득세는 대상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비교도의 특강이라고 그래서 비교도의 특강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집을 이제 그 원고를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넘기면은 7월 아마 12일 정도에 7월 12일 정도에 아마 그 비교도의 특강을 할 수 있어요. 2주로 할 수도 있고 1주로 할 수도 있고 작년에 1주로 했더니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원래 1주로 하면 공부가 다 되어 있다는 걸 이론을 이제 5, 6월 유효학칙까지 해가지고 이론을 몇 개월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헷갈리니까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쭉쭉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한눈에 비교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쭉쭉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수강생들은 이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너무 그냥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비교하면서 보니까 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원래 비교도의 특강은 이론을 그냥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공부했는데 헷갈리는 것들을 한눈에 보면서 한눈에 정리하는 그런 특강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들을 비교 정리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론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비교도의 특강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취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년에 오프라인 했었는데 작년에
한 140명 신청해가지고 여기 외부에서 오고 그래가지고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책이 모자라가지고 100부밖에 준비 안 해가지고 책이 모자라가지고 작년에 아주 애를 먹고 그랬었는데 그 미리미리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면 공고가 되면 신청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오기 때문에 이게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잘 하시고. 그래서 그걸 1주에 할지 2주에 할지 2주간에 걸쳐서 할지 요건 이제 좀 더 한번 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하여튼 비교 특강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다 이런 것들 비교해서 계속 헷갈리는 것들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자, 어떤 게 다시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당첨권 같은 거 취득세 대상 아니라는 거, 양도세 대상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비교하시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밑으로 가셨으면 27페이지, 자, 02번 취득의 구분입니다. 취득세 취득 유형을 보시면 취득세 취득 유형은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양가로 1번이요, 또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사회통념상 그 하단에 중간에 양가로 2번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 유형과 취득세 취득 유형은 또 사실상 취득은 안 했는데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에서 부과되는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그럴 때 먼저 사실상 취득 유형은 또요, 자, 취득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고요. 그럴 때 원시 취득 한번 보겠습니다. 원시 취득, 거기 각주 표시가 되어 있죠. 1번이요. 밑줄입니다.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여기 원시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유형을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건축물 건축, 신축과 재축, 건축 중에서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죠. 뺀 땅에 지었으니까 전소유자 없잖아요. 민법상 시효 취득이라든가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취득 등은 원시 취득입니다. 전소유자 없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근데 부과됩니다. 원시 취득도.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요, 다만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차, 기, 항, 선이요. 차기, 항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되지 않고 승기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처음에 출원에 의해서 출원이 아니라 이거 죄송합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처음에 이걸 조립 제작해요.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데서 뭐 대우조선 같은 해양조선 같은 데서 배를 그리스 선주로부터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이렇게 원시 취득했죠. 자, 그럴 때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면 자,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부과하면, 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팔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또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체크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입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자, 우리 취득세요. 전소유자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승계 취득도 과세가 되는데 유상무상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원시 그러니까 취득했든 또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과세됩니다.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상 취득도 여러분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교환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이나 또 그 다음에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도 무상 취득도 과세됩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취득령, 사실상 취득령 봤고요. 양가로 2번 간주 취득령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이요,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에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 지목 변경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자, 밭이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에 취득세 부과된다고 그랬죠. 이런 건 뭐 기초과정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그럴 때 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보세요. 지목 변경 전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죠? 근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라는 것을 갑이란 사람이 매립간척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령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 1억이었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이 됐다.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의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령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네 토지 가치가 지목 변경으로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럼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4억 원만큼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느냐? 이 증가한 가액 4억 원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지 가액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엔 취득세를 과세한다. OX야. X입니다. 반드시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자, 자동차의 핵심 부품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엔진이라고 대답하셨죠? 자, 엔진을 교체합니다. 그럼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선박 같으면 뭐 종류 변경이라는 것이 선박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배 재질을 바꾼다거나 승선 인원, 적재 정량 이런 거 많이 실을 수 있도록 탈 수 있도록 배를 개조한다거나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3번이요.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을 합니다. 고쳐요. 고치기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근데 개수함으로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입니다. 자, 주식은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자, 비상장법인이어야 되죠. 땡땡법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되는데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포함, 즉 신탁한 부동산 포함해서요 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요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다만 이거 미술이죠. 또 이따 나오지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 감자, 포테이토 아니고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율이 가만히 있었는데 덩달아 높아져서 이런 경우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인 설립 시를 제외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법인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비상장법인에 과점주가 되면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지멋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데 법인 설립 시에 제가 지난 순환에도 물어봤어요. 제가 비상장법인 하나 설립할 건데 여러분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어이 굉장히 그냥 저 믿음이 그냥 굉장히 충실하신 분이시네. 31회 시험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안 산다고 하고 아무튼 관심도 없잖아요. 뭐 그냥 뭐.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비상장법인 설립할 때는 처음에는 자 다른 사람 주식을 안 사니까 자기하고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한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취득세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밑줄이고 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설립 시는 납세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8페이지 개념 플러스로 갑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이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용어 및 중요 법령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과점주주요. 어떤 자냐? 과점주란 자는 자 비상장법인 가로 안에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포함해서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관계인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식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 총액 또는 출자 총액에 여기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요? 50%를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배웠었어요. 그죠?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 사업 양도의 경우에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다.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법인의 예? 그렇잖아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비상장법인이 세금 못 낸 부분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정한 과점주주는 똑같아요. 주주인구와 그 특성계좌 주식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점주가 되는 거지. 여기도 똑같아요. 그 지방세기본법 그 규정을 얘가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가 돼도 지멋대로 못해요. 자, 이사회 추천 의결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만 납세의무 있습니다. 3번 또 주의해야 되는데,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장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의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는데 주식이 30%, 또 을 40%, 그 다음에 병 30%예요. 자, 과점주가 없죠?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다.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자 주식은 합칩니다. 그래서 70%니까 얘네들은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죠? 과점주가 되고, 이때 과점주들 갑과 을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납세의무 있다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시험에 29회 시험 때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주식 전체 과점주주의 주식 수의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고, 총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과점주들 내부에서 주식 만약에 을이 얘한테 5%를 더 이전합니다. 그래서 얘가 35%가 되고 얘 35%가 됩니다. 그럴 때 전체 주식 총수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과점주 상호간에 내부 간에 이렇게 5%도 이전했을 때 이 5%를 갑이 더 취득할 때 이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과점주 상호간에 이때는 전체 주식의 변동이 없으면서 과점주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때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하여튼 과점주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또 4번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점주가 된 시점이다. 50% 초과 보유하게 되는 그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과점주 주식 취득은.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되는 지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얘 1번을 보는데요. 얘 1번을 보는데 요거 얘 1번부터는 일단은 얘 1번부터는 저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먼저요 어떤 거냐면 얘 1번은 자 얘 1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비상장법인 만약에 A 갑주주가 있어요. 자, 법인 설립 시에 40%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설립 시 40% 취득은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근데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또는 증자 등을 통해서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점주도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60% 전체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 10%를 추가 취득해 70%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70%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해요? 증가분만. 요 사례 몇 프로? 10%만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과점 설립 시는 납세의무 없고,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전체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되지 않는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설립 당시에 지분율 40%, 설립 시 주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 없고요. 설립 이후에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죠? 예. 그랬다가 10%를 양도해 가지고 60%가 됐습니다. 주식 줄었으니까 뭐 취득세 부과되지 않고요. 근데
60%에서 20%를 추가 주식해서 80%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요.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이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어야지,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70에서 최고 비율 70%에서 80, 자, 몇 프로 늘었어요? 10%. 최고 비율보다 10% 늘어나면 이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10%를 과세합니다. 자, 이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70, 60, 65 이런 식으로 최고 비율보다 60, 65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지 않으면 납세는 없습니다.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는 것만 과세합니다. 왜냐? 주식은 증감 변동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요. 자, 과점주인 상태에서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증가 변동하는 게 특징인가. 그러니까 최고 비율을 정해놓고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는 것만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또 봅니다. 자, 설립 당시 50%면 과점주 아니고요. 또 50% 초과해야 되는데, 그리고 설립 시 주식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50% 과점주 아니었었는데 30% 추가 주식 80%가 됩니다. 그럼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으니까 8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랬다가 20%를 양도해 가지고 60%가 됩니다. 자, 그럼 주식이 줄었죠? 취득세 부과되지 않고요. 근데 여전히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계속 증가 변동하는데요. 60에서 10%를 추가 주식해서 70%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60에서 70% 1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80%입니다. 그럼 80에서 70. 자, 증가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는 이 최고 비율보다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 70%보다 증가가 있죠? 그러니까 증가분 10% 과세하고, 예?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 증가 변동할 때. 자, 근데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무가 또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쭉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어떤 거냐면요. 설립 당시에는 40%예요. 납세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 10%를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니까 몇 프로 과세요?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랬다가 25% 주식을 양도해서 45% 과점주가 아니게 됐습니다. 아까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뭐 80, 60, 70 막 이런 식으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이거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랬을 때는 자, 보세요.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 비율과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요. 70에서 60.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증가가 없네요. 그러니까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이거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 여기 나올 건데,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28페이지 우리가 1번, 2번, 3번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은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에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28페이지 동그라미 4번. 과점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 책임이 상환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 그러니까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분만을 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그 동그라미 4번 예를 봅니다. 설립 당시 40% 납세무 없죠, 여러분? 자, 근데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60% 됐다가 그랬다가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60% 전체 과세하고요. 20%를 양도해서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자, 그랬다가 주식 30%를 추가 취득해서 70% 과점주가 다시 됐습니다. 60, 40, 70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60%와 다시 된 비율 70%를 비교해요. 몇 프로 증가했어요? 10%. 이때는 증가분 10% 과세합니다. 60에서 70 비교해서 10%.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29페이지 동그라미 5번을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설립 당시 40% 납세무 없습니다.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그랬다가 30%를 추가 주식에서 70%가 됩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니까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랬다가 주식을 25%를 양도해 가지고 45%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15%를 더 추가 주식에서 60% 과점주가 됩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70%와 다시 된 비율 60% 비교합니다. 증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때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하나에 적용하고, 과점주주에서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 제외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깊은 내용이어서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게 작년에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 이제 그 개정세법이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뭐 좀 편하게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여기 봅니다. 과점주주였어요. 그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40%였다가 70%가 됐다. 그러면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 증가분 10%를 과세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까 했잖아요. 60에 70%.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빵 풀어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해 단 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된 것은 단 한 주라도 주식을 보유했어야지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어요. 이럴 때는 60에서 70, 10%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때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것으로 봐서 70% 전체 과세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 요거 비교하는 거는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어야지, 단 한 주라도. 아예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는 이 아까 과점주였다 아니었다 다시 됐을 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깊은 내용인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29페이지 5번 과점주의에 대한 과세 방법을 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까지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과점주주 주식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해 놓은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는 처음 공부하는 공부 기초과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냥 한번 여러분이 다시 그 취득세를 다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편하게 한번 봅니다. 자, 볼게요. 과세표준이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건데, 과점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상 물건의 총가액에다가요,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지분비율을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득세 대상 물건의 가액, 토지 가액이 5억, 건물의 가격이 3억, 차량의 가격이 2억, 합치니까 10억. 여기다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비율이 60%다. 10억에 60%. 그래서 과세표준은 6억.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은 간주취득이기 때문에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우리 개념 완성 과정 등을 배우신 분들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2%를. 그리고 부가세요. 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의 경우는 간주취득이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인데,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특세로 부과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어요. 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 또 그리고 간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중가산세, 산출세액의 80% 중가산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것에 관한 과점주주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요 지문에 대한 요런 것에 대한 종합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아직 공부 안 된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공부했던 분들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봐놓고 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틀리면서 이제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제2절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봅니다. 취득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 보시면 뭐 토지 건축물, 거기 우리 그 보시면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건축물을 좀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화면 잠깐 보세요.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취득세상이 되는 건축물은요,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또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는 시설물도,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붕과 벽 또는 건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이런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등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취득세 대상에 되는 건축물에는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요,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요 승강기도 그 자체로는 대상 아니지만 설치될 때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시설물에는,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주의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뭐 준하는 것, 그래서 차량계 장비, 항공기 선박, 뭐 임목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권리에서는 여러분 권리에서는 요 양식업권이 이제 올해 이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미 개정이 됐고 시행 시기가 8월 달인데 이제 우리 시험 때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리 중에서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것들도 취득세상이 되고 회원권 같은 애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은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취득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공부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취득세 과세상은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7080 세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 고향은 어린 시절에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고 어린 시절의 꿈은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가 봤었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갔어요 여러분?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을 가든 포항공항을 가셨다가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영일만 도착해서 맨날 바다 보고 소일하고 제가 지난 순환에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도 소개해드렸죠. 진짜로 바다 갈 일 있으면은 한번 시집 들고 가서 한번 바다를 보고 시를 한 편 보고 시를 한 편 보고 바다를 보고 술 한 잔 마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청승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맨날 바다 보고 소일하다 보니까 야, 이 인간아 일지 마라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래서 어부가들이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았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좀 다른 일 없을까? 그래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도 했는데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의 인연도 소개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강원도 정선과 얽힌 인연은 제가 그 청량에서 기차 타고 강릉 바다 보러 가려고 가다가 혼자 그냥 공부하다가 책 던져놓고 바람 쐬러 그냥 기차 타고 혼자 가는데 우연히 앞자리에 앉은 그때는 이제 좌석을 이렇게 마주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앞자리에 앉은 어떤 사람하고 제 또래 어떤 애하고 서울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애였는데 걔하고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그냥 막 얘기가 막 쫙 죽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얘 따라서 그냥 강릉 원래 티켓은 강릉이었는데 그냥 그때 고안 사북고안 태백에서 그 고안 있죠? 그 고안에 내려가지고 강원랜드 생기기 전이었는데 거기 내려가지고 얘랑 얘가 이제 거기 탄광촌을 구경시켜주고 허름한 여인 속에서 같이 밤새 술 먹었던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저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그게 연숙에서 밤샌 사람이 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강원도 정선 있잖아요. 여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요 강원랜드에서 머리 식힐 겸 여행 떠나왔잖아요. 사업 구상도 할 겸. 그래서 이런 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제 인생을 불태우기 위해서 뭔가 사업 구상할 겸 여행 왔는데 여기서 카지노 하다가 아이템 떠올랐죠. 사북관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템 떠올랐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골프도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광 사들였죠.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광어권 취득했어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수목의 집단을 임목을 기계 장비로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량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서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쭉 하면 됩니다. 이미지로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선박식에서 어권 취득해서 양식권 취득 고기 잡다 안 되겠다. 골프 콘도 종합식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트 사건 폐광사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이렇게 저처럼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지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중에서는 뭐 어업권하고 아까 봤죠? 양식업권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 광어권 이런 것들 또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 승마, 요트형권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 대상이고 임목부에는 임목도 대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 뭐 선박이나 차량, 항공기 이런 것들은 그냥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아까 건축물의 범위를 좀 주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서는 쭉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취득세 대상 아닌 것들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합니다. 대상은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됐고 거기
29페이지 요약집 29페이지 양가로 1번 토지보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근데 단순한 토사에 채취는 대상이 아니다. 당연하지 여러분들. 모래 푸고 흙 풀 때마다 축세 내면 안 되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고. 넘어갑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포함합니다. 실질 과수원칙상 당연히 무허가 건축물 포함합니다.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레저 급수시설, 도관시설, 배관시설 뭐 이런 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앞으로 취득세 문제 풀 때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또 뭘 떠올려요?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나오면 항상 뭘 떠올려?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수되는 시설물,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라든가 일정한 발전시설 등등 이런 시설물도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축물에 부수되는 이런 시설물, 건축물에 부착 설치될 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상은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자, 요것도요 잠시 납세무자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